여기서는 오음의 법칙, 즉 회로에 흐르는 전류는 전압에 비례하고 저항에 반비례한다는 오음의 법칙, 이것을 모의 실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전류 I는, 회로에 흐르는 전류 I는 R분의 V, 즉 회로에 흐르는 전류는 저항의 크기에 반비례하고 전압에 비례한다는 것이 오음의 법칙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을 실험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오음의 법칙을 실험하기 위해서는 그림과 같이 직류 전압을 인가하는 DC 파워 서플라이가 필요하고, 그리고 회로에 흐르는 전류를 측정하기 위한 전류계가 필요하고, 그리고 저항을 가변시킬 수 있는 가변장, 여기서 이제 분압기라고 하는데, 그 분압기를 직렬로 연결을 해서 이와 같은 회로를 구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먼저 DC 파워 서플라이는 여기 우리가 실험하는 전압에서 최대 15V까지 가변하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15V까지로 하겠습니다. 15V까지 가변할 수 있는 거고, 15V 전압이 되고, 필요하면 이제 우리가 가변을 시킬 수 있겠습니다. 2V, 4V 이런 식으로. 최대 전류는 5A까지. 이 띵커캐드의 전류가 지금 5A까지가 최대 값으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류계는 멀티미터를 전류로 측정하는, 그래서 전압, 저항, 암페어수라는 것은 바로 전류를 말하는 거가 되겠습니다. 암페어가 전류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류를 측정하는 모드로 설정을 하고, 그리고 포텐시오메터는 지금 우리가 이와 같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띵커캐드에서 부품을 갖다 놓으면 이 분압기라고 되어 있는데 250kΩ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한 6kΩ으로 하겠습니다. 6kΩ까지 가변시킬 수 있는 저항이죠. 왜 6kΩ이라 했냐면 이게 눈금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래서 우리가 실험을 하면서 그 연결선을 떼면서 저항값을 매번 측정하지 않고 이 버튼을 이용을 해서 저항을 가변을 시키기 위해서 대략 하나, 그러니까 6kΩ을 하게 되면 최대 여기가 0kΩ이고 여기까지 오면 6kΩ이 되겠습니다. 한번 이 포텐시오메터 가변장은 가운데 와이퍼를 중심으로 해서 양쪽 끝에 저항이 6kΩ이죠. 그리고 가변되는 저항을 사용하려면 가운데 핀 이 와이퍼를 이용을 해서 측정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한번 이제 측정을 해 보겠습니다. 측정을 해보면 테스트를 위해서 측정을 해 보겠습니다. 멀티미터는 현재 저항 모드로 놓고 측정을 해보면, 모의 실험을 해보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0ohm인데 이것을 내가 이렇게 보면 네, 약 1kg 이 정도가 와야지 1kg이죠. 1kg. 정확하게 1kg을 맞추기는 어려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 바늘을 여기다 맞추면 2kg 2점 대략 2kg, 그리고 3kg 3kg 4kg 5kg 6kg. 그래서 이 바늘을 우리가 이동을 하면 포텐시오메터의 가변장을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오음의 법칙을 실험하기 위해서 첫 번째 이 전압을 2V, 4V, 6V, 8V로 전압을 바꾸면서 저항을 1kΩ으로 했을 때 전류가 어떻게 되는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0kΩ이죠. 요거는 이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 상태 0kΩ인데 이것을 1kΩ으로 바꿔 보겠습니다. 대략 이 정도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는 지금 참고로 우리가 저항값을 측정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저항값이 어느 정도 되는가. 되게 이 정도가 1kΩ이죠. 그래서 여기다 1kΩ을 이렇게 맞췄습니다. 그리고 전압은 첫 번째 2V로 바꿔보겠습니다. 2V. 2V. 2V죠. 그래서 우리가 실험을 시작을 해보면 지금 2V로 했을 때 1kΩ이니까 대략 2mA인데 이게 정확하게 그 1kΩ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약 1.85mA가 되겠죠. 사실은 이게 1kΩ이면 2V가 가해졌을 때는 약 2mA가 돼야 되겠죠. 지금 이 정도 1.08 뭐 이런 형태가 되니까 1.85mA가 흐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한번 우리가 메모를 해보면 자, 전압을 우리가 2V를 인가를 했더니 전류가 I가 지금 측정된 전류가 1.85mA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저항을 이때 저항은 얼마였냐면 저항은 1kΩ였죠. 1.08. 자, 약 1kΩ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전압을 저항은 그대로 둔 상태에서 전압을 4V로 바꿔보겠습니다. 4V로 바꿔보니까 전류가 4V로 바꿨을 때는 4V로 바꿨더니 전류가 3.70mA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6V로 바꿔보겠습니다. 6V로 바꿔보니까 이때는 전류가 5.55mA 6V로 바꿨을 때는 전류가 6.55mA 그리고 8V로 또 올려보겠습니다. 인가되는 전압을 8V로 올려보니까 8V로 올리니까 전류가 7.40mA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즉 저항은 우리가 1.08로 일정하게 고정시킨 상태에서 전압을 올렸더니 전류가 증가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85A, 3.70, 6.55, 7.40mA 이런 식으로 즉 회로에 흐르는 전류 I는 R분의 V에서 회로에 흐르는 전류 I는 전압에 비례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오음의 법칙이 성립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같은 방법으로 우리가 계속 또 저항을 2kΩ으로 또 올려보겠습니다. 저항을 2kΩ, 두 눈금이에요. 대략 두 눈금째. 정확히는 이제 2점. 우리도 예를 들어서 이걸 테스트를 해보면 이렇게 두 번째로 가면 이렇게 되면 이게 2kΩ이죠. 여기가 시작하는데 여기는 여기서 시작하는 부분이고 원래 테스트로 하는 것은 별도로 된 여기서부터 시작이죠. 그러니까 하나, 둘, 두 번째 이게 2kΩ이 되는 거죠. 이렇게 2kΩ. 1, 2 여기가 2kΩ이죠. 여기가 2kΩ. 그 부분에 여기서 해당되는 부분은 이 부분이죠. 그래서 정확하게 2.04가 되겠습니다. 이 정도가 지금이 아마 2.04 정도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랬을 때 전압을 우리가 몇 볼트로 바꿔주느냐면 마찬가지로 4V로 정확하게 맞추기 어려우니까 직접 여기서 우리가 인가를 시켜주면 되겠습니다. 4.0V 그래서 4V 4.0으로 4V로 이렇게 인가를 해주면 4V일 때 마찬가지로 1.96mA 그리고 또 이것을 4V일 때 이때 이제 저항은 1kg가 아니라 2.04kg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지우면 저항이 2.04 kΩ 정도, 대개 2 kΩ이죠. 이럴 때 전류가 얼마 흘렀냐면 1.96이죠. 전류가 1.96 mA. 전압은 4V일 때 4V일 때 1.96 mA. 그리고 4V, 6V, 4V, 6V, 8V, 10V 이렇게 하면서 한번 우리가 전류를 측정해 보는 거죠. 전류를 측정했을 때 어떤 관계가 있는가. 지금은 이제 저항이 2kΩ으로 늘린 거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것도 우리가 그 앞에서 1kΩ일 때와 마찬가지로 전압을 증가시키면 그때 전류가 커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6V로 늘리면 4V일 때는 1.96 mA인데 이것을 6V로 누르면 2.94 mA, 2.94 mA. 8V일 때는 3.92 mA. 3.92 mA. 그리고 10V일 때는 4.90 mA. 4.90 mA. 이런 식으로 계속 그 전류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해서도 마찬가지로 저항이 2kΩ일 때 전압을 4V, 6V, 8V, 10V로 증가를 시켜 가니까 결국 흐르는 전류, 혈액에 흐르는 전류를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방법으로 또 R이 3kΩ일 때 실험하려면 우리가 이 R 값을 3kΩ으로 바꿔줘야 되겠죠. 이렇게 3kΩ. 3kΩ으로 바꿔줬을 때 이렇게 3개 대략 3kΩ이 딱 되네요. 그래서 10V일 때는 3.33 mA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6V일 때 그다음 6V일 때는 2 mA, 3kΩ, 정확하게 3kΩ으로 설정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고 그리고 또 8V일 때 전압을 증가시킴에 따라서 이렇게 전류가 함께 증가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10V로 오면 3.33 mA가 되고, 그리고 12V로 증가시키면 4 mA. 이런 식으로 저항을 또 증가시켰을 때, 저항 증가시키면 같은 전압에 의해서는 여러분들이 이것을 이제 표로 만들어 보면 같은 전압일 경우에 저항이 증가가 되면 전류는 작아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6V라 하더라도 2kΩ일 때는 대략 3mA 정도 흘렀는데 3kΩ일 때는 2mA가 흐르는 거죠. 그리고 또 저항을 4kΩ으로 또 늘리는 거죠. 4kΩ으로. 4kΩ으로 늘렸을 때는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이렇게. 정확하게 4까지로 떨어지지 않고 4.08 뭐 이런 형태니까. 예. 그래서 4kΩ일 때 1, 2, 3, 4kΩ일 때 전압을 8V, 그래서 8V일 때는 2mA 정도 흐르고, 그 다음에 10V, 점점 이제 그 전류가 커지겠지. 그리고 2.58mA 흐르고, 12V에는 이렇게
3.08mA가 흐르고, 그리고 14V일 때, 14V까지 우리가 아까 14V일 때는 이렇게 14.4V. 정확하게 우리 하려면 실제로는 이렇게 입력시켜 주면 되죠. 14V 지우고 14V로 하면 3.53mA 이런 식으로 흐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저항에 전압을 증가시켜 가면서 그때의 전류를 측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오음의 법칙을 우리가 이렇게 사용을 해서 모의 실험을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의 실험 할 때 이제 주의할 점은 이 포텐시오메타의 그 가변 저항을 우리가 변화할 때는 이 양쪽 잔자를 측정을 하게 되면 이 저항값을 다이얼을 돌려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거를 빼고 이렇게 연결해 주면 이 저항값을 아무리 우리가 시켜도 저항값이 바뀌질 않습니다. 여기 보면은 런 해보면 저항이 이렇게 아무리 이 핸들, 즉 이 와이퍼라 그러지, 이 와이퍼를 바꿔 주더라도 출력 저항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출력 저항을 가변시키려면 항상 이 끝에 여기를 가운데선을 이용을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가운데선. 그래서 연결해줘야만이 우리가 이 두 개의 모의 실험을 했을 때 가변이 된다 하는 것을 주의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가변 저항에서의 최대값은 풀로 오른쪽으로 시계 방향으로 돌렸을 때의 출력단의 저항이죠. 이때는 이쪽 둘 저항 사이는 0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주게 되면 0부터 6kΩ까지 이 와이퍼를 가변시키면 값이 바뀐다 하는 것을 주의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직렬 회로에서 DC 전압과 그리고 저항과 그리고 흐르는 전류 다 그 오음의 법칙에 적용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추가로 주의해야 할 점은 전류를 측정할 때는 것처럼 회로에 직렬로 연결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변 저항을 이용해서도 모의 실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 레지스터, 이 고정저항을 사용해서 하되 그때 저항값을 이것을 1kΩ, 2kΩ, 또 3kΩ 이런 식으로 바꿔서 해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그래도 결과는 이제 마찬가지가 나오겠죠. 이상 핑커캐드를 이용한 오음의 법칙 모의 실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